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매일 출퇴근길에 같은 길을 가다 보니 한층 더 해가 짧아진 것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마침내 12월에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할러데이 기간 동안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추운 곳으로 여행을 세운 반면 여름 같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 머무르면서 그동안 취하지 못했던 시간적 여유를 갖고 휴식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방법이야 무엇이 되었건 상관없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해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상당히 값어치 있을 것입니다. 좋았던 일, 나빴던 일들로 올해도 어김없이 참 분주했다는 생각은 누구나 들 것입니다. 올해 남은 한 달 동안 따뜻하고 많이 웃을 수 있는 뜻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잃어버린 여행 가방, First Amendment, Good Credit Score, College Career Services, 그리고 Global Entry입니다. 지금 현재는 단연코 할러데이 시즌이죠. 그러면서 여행객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항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공항 TSA를 통과해서 비행기에 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지나간 땡스기빙 연휴에만도 3천만 명이 이상이 여기를 거쳐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지참하는 여행 가방 숫자, 배기지죠. 배기지 숫자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중에 상당수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인에게 제대로 전해진다면 다행이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가방들,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알라바마주에 위치한 스캇스보로에 있는 Unclaimed Baggage라는 스토어로 가게 됩니다. 미국 내 모든 항공기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여행 가방은 이곳으로 오고요. 일부는 기차나 버스에서 손실된 가방들도 이곳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틀란타에서 약 1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5만 스퀘어핏 빌딩에 마치 작은 도시를 연상하게끔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모든 아이템들 대대적인 할인 가격으로 세일되는 것입니다. 이 스토어 안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손색 없는 백화점 같습니다. 백화점 진열과 똑같이 의류, 신발, 책 진열된 선반 등 아이템 종류는 정말 백화점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티네이저 시절부터 일하기 시작했던 써니 후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오늘날 여기 퍼블릭 릴레이션스 매니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전자제품 코너로 안내를 하는데요. 이곳에는 셀폰은 물론이고 랩탑, 태블릿, 헤드폰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진열된 모든 전자제품들은 물론 그 안에 존재하던 개인정보를 다 삭제한 것이고요. 고장나지 않았는지 확인된 것입니다. 여기서 팔리는 랩탑이나 아이패드, 닌텐도 등 이런 것들은 시중 가격의 절반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건 외에도 스키나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상상을 초래하는 아이템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비행기를 타면서 이런 것도 지참하나 정말 신기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썰매, 스키 부츠도 상당수 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비행기 여행할 때 짐을 싸는 취향도 참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는 이렇습니다. 여행 가방이 로스트 배기지가 되면 항공사는 주인을 찾는데 3달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는 항공사는 포기하고 가방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최고 $3,800까지 보상해 줍니다. 실제 항공사에 체크인되는 수많은 가방 중 다행히도 99.5%는 제대로 주인을 찾아갑니다. 오직 여기서 0.5%만이 잃어버리고 unclaimed baggage로 향하는 것이죠. 이것의 현재 CEO인 브라이언 오웬즈는 그의 아버지가 1970년 세운 비즈니스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햄 라디오를 즐기시던 분이었는데 하루는 햄 라디오를 통해서 워싱턴 DC의 이 트레일웨이즈에서 일하는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친구가 한 말이 그들 회사에서 찾아가지 않는 수많은 잃어버린 여행 가방이 쌓여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머리가 번쩍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을 했고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300를 빌려가지고 본인의 픽업 트럭을 몰고 워싱턴 DC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unclaim된 가방들을 사서 집에 돌아와 팔려는 의도였죠. 이렇게 시작된 작은 모험은 얼마 후 그들의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만 여는 비즈니스가 됐는데 그렇게 스토어가 점점 더 바빠지니까 아버지는 그동안 하시던 보험 직업을 그만두고 이 사업에 전념하고 뛰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3년이 지난 오늘날 이곳은 알라바마주에서 최고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는 가족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끔 일어나지만 이곳에서 이 물건의 진짜 주인 손에 전해진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보면요. 매년 실시되는 그 중에서 가장 인기인 스키 세일이 1년에 한 번 한다는데 이때는 전날 밤부터 파킹장에 줄이 늘어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틀란타에서 온 남성이 약혼녀 스키 부츠를 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다 그 중에 하나를 구입해서 집에 오니까 약혼녀는 안쪽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본인 이름이 그 안에 써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몇 년 전에 스키 여행을 갔다가 이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unclaimed baggage에 오는 물건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물건들도 많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의 안토니오 스트라다바리 제자가 만들었다는 100년이 넘는 바이올린이 오기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영화 라비린트에 나오는 호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이언트 퍼펫도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연코 이곳을 찾는 사람들 중 90% 이상은 최고 디스카운트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루이비통 가방, 프라다 신발, 또 수백 개의 노스페이스 자켓 등 줄줄이 서 있습니다. 윌슨 테니스 라켓이 시중에서 $300짜리가 여기서는 $77 50센트이고요. 또 비싼 투미 가먼 백이 시중에 $575짜리가 $399 99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사는 조시 엘리엇이라는 남성은 친구와 차를 몰고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친구가 다음 달 독일에 가는데 여기서 좋은 겨울 코트를 아주 싼 가격에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 중 실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 코트만 해도 두꺼운 것, 가벼운 것 정말 다양하고 선택폭이 아주 넓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것은 여러분 굿윌 스토어 아시죠? 이곳은 굿윌 스토어보다 몇 배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굿윌 스토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 물건을 기부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unclaimed baggage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여행까지 가지고 올 정도 선호한 것들이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곳에 진열되어 있는 옷들 중 상당수가 이 옷에 새로 샀을 때 붙어있는 태그가 여전히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서 입으려고 새 옷을 사서 가지고 가다가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여행 중에 쇼핑해서 사가지고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곳에는 롤렉스나 이 샤넬 브랜드 같은 물건들도 정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 오스먼드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드레스도 발견됐고요. 올해 어카데미 어워드 시상식에 이 영화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여기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한 데니얼 슈나이너 감독이 시상식에 입었던 턱시도 바로 이곳에서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CEO 브라이언 오웬스는 말합니다. 이곳 물건을 찾는 것은 마치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는 것 같다고 비유하면서 어떤 것이 나올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화장품에서 전자제품 등 최고 기술 물건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미국 전체를 넘어서 글로벌 여행이 연결되면서 전 세계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안에서 수많은 결혼 반지가 끝없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그 뒤에 숨어 있고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알라바마 주에 있는 unclaimed baggage 스토어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첫 번째 권한 First Amendment, 바로 표현의 자유죠. 이번에 바로 이곳 로컬 하이스쿨 여학생인 이 LA Unified School District, LA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바로 마리엘 윌리엄슨이라는 여학생인데요. 그때 당시 여기서 가까운 이글락 하이스쿨에 졸업한 시니어였습니다. 그녀는 그때 당시 또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마시는 우유를 보는 관점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녀는 학교 내 동물보호단체 Animal Awareness Club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 선택에 있어서 동물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우리는 물론이고요, 동물에 미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향에 대해서 같은 또래 하이스쿨 동료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녀의 학교 복도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 곳곳에 Got Milk라는 우리 눈에 익숙한 우유 마시는 것을 권장하는 포스터가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직접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아도 낙농산업계로 인해서 메테인 가스 방출, 이런 부정적인 여파가 환경은 물론이고요, 인간에게도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에게 이런 우유 외에도 다른 옵션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 학교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카페테리아 바깥에 테이블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팜플렛을 나눠줄 것을 요청했고요. 이 내용은 야채 베이스를 두고 만들어진 밀크 대체 옵션을 홍보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측은 일반 우유도 같이 홍보할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자 학교 태도에 너무나 당황한 그녀는 데이리 산업계가 학교를 뒤흔다는 정도가 이 정도인지 놀랐다고 하면서 내 학교에서 소이 밀크나 이런 것을 프로모트할 수 없다는 거냐고 한탄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지난 5월 그녀는 Physicians Committee for Responsible Medicine이라는 그룹과 함께 연방법원에 그녀의 학교와 LA Unified School District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그녀의 First Amendment, 표현의 자유가 위반당했다는 것이면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플랜트-베이스된 우유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연방정부 USDA를 비난하면서 현재 이들이 전국 학교 카페테리아에 우유를 제공하는데 정해진 룰이 너무 광범위하고 우유에 등을 돌리는 학생들 견해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비난이었습니다. 결국 지난주 이 LA 학군은 합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했고, 그렇지만 윌리엄슨 학생과 현재 그녀도 이제 멤버가 된 Physicians Committee는 큰 승리라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데이리 산업계가 전국 학교 내 음식에 완전히 독점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조그만 걸음마라고 말했습니다. 한 학생의 자유 목소리 표현이 이렇게 대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USDA는 이번 케이스 기각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윌리엄스와 그 단체는 더 추구할 것입니다. 결국 연방법에도 도전할 생각이면서 현재 연방 재정 할당 받는데 교원의 우유를 택해야만 하는 요구 조건에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송의 최고 타겟은 데이리 산업계라고 말하면서 학교 내 음식 프로그램에 가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 하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우유 대신 다른 음료수를 받으려면 학생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건강적인 이유로 우유를 피해야 하는 노트를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거기다 연방 폴리시 하에 학교 자체 내 우유가 아닌 드링크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USDA는 이메일로 그들의 입장을 변명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 섭취 차원의 올바른 방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 결정을 두고 의료계 전문가들은 상당수 소수민족 학생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이나 미원주민, 아시안, 라티노 자녀들 중 일부는 우유를 마시고 랙토스 인톨러런스로 고생한다면서 이런 경우 소화기장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 수가 라티노가 최고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LA Unified School District 안에서 이런 것은 더 절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은 의사 선생님 노트로 알몬드 밀크나 라이스 밀크를 요청할 수 있고요. 부모 허락하에 소이 밀크도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는 물론 어떤 금전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조건 중 하나로 학군은 모든 학교에 메모를 보내면서 학생들이 우유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는 표현의 자유를 인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것이 이번 합의 내용 중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요. 거기다 앞에 말한 단체 Physicians Committee는 학군에 기부금까지 내면서 학생들에게 소이 밀크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고 LA Unified School District의 대변인은 샤넌 헤이버 씨는 우리는 학생들의 권한과 목소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교원의 음식 프로그램은 철저히 USDA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학생들 음식 섭취와 건강에 최고 우선순위를 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보면서 UCLA 법과대학에서 First Amendment를 가르치는 유진 볼럭 교수가 말합니다. 앞으로 윌리엄스 학생과 이 단체가 USDA를 상대로 소송 거는 것은 한층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는 연방 폴리시가 표현을 제재하는 법이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가해지는 것이라는 전문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윌리엄슨 학생과 단체에게는 이번 합의는 희망적입니다. 결국 LA Unified School District가 학생의 First Amendment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학생들은 그들의 어떤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각은 늘 바뀌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함께 힘을 합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메리얼 윌리엄슨 이 학생은 그녀 올해 듀크 유니버시티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International Relations 그리고 Public Health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는 정부에서 일하기를 꿈꾸고 있는데요. 글로벌 차원의 점점 모든 음식들이 식물 베이스로 변해가는 추세이면서 기후 변화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의 미래가 훤해 보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우리가 살면서 좋은 크레딧 점수는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FICO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개인마다 크레딧 점수가 다 있죠. 그런데 대학을 나오고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사람들, 사회 초년생들, 좋은 크레딧 점수를 갖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나쁜 크레딧 점수라기보다는 크레딧 점수 기록이 길지 않다는 점이 주로 보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FICO 스코어는 보통 낮게는 300점에서 최고 850점까지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크레딧 점수에다가 다양한 본인의 경제적 요소들이 합쳐서 이 돈을 융자할 때 이자율을 얼마나 받을지, 또 보험을 들 때 금액에도 영향을 주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아파트를 구할 때도 크레딧 체크를 하고 심지어 직업을 찾을 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레딧 히스토리도 아주 중요한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좋은 크레딧 점수를 얻는데 이런 크레딧 히스토리가 길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흔히 요새 보는 어린 세대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이 여학생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잡고 부모 집에 들어와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로컬 조그만 은행에 어카운트를 열고 또 큰 은행에 가서 크레딧 카드를 신청했더니 이것이 거절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절의 이유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그들의 딸을 도와줘가지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년 만에 24살 딸이 좋은 크레딧 점수를 얻는데 성공한 실제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딸이 대학 졸업을 몇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부모님 크레딧 카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딸을 authorized user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흔히 등에 업는다는 표현으로 피기배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된 사용자는 프라이머리 카드 홀더인 부모님들의 좋은 크레딧의 베네핏을 받는 것이죠. 이들 부모님들의 경우는 크레딧 점수가 800점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카드를 발행해 주는 것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의 크레딧 파일이 딸의 크레딧 파일로 옮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딸이 크레딧 카드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낮은 액수 사용에 매달마다 그때그때 다 갚아버리면서 밸런스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스텝은 딸이 크레딧 카드 신청에 거절당한 이유로 그때 당시 인턴으로 일하면서 인컴이 너무 낮은 것도 작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고 그녀의 크레딧 히스토리를 테스트해 볼 겸 secured credit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이 secured credit 카드라는 것은요, 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돈을 디파짓 해 놓은 것이 이 돈이 보장하는 크레딧 카드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요구되는 디파짓 액수가 $200라면 이 액수는 바로 이 그녀의 secured credit 카드의 리밋이 되는 것이죠. 현재 뱅크레이시라는 곳은 제일 좋은 secured credit 카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2023년 11월 현재 몇 개 secured credit 카드는 1년 피가 없이 대부분 요구되는 디파짓이 $200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은 리밋이 $200짜리 secured credit 카드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스텝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드를 매달 작은 액수를 사용해서 구매하고 매달 그때그때 페이오프 시키는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 점수에 가장 절실한 것이 비를 제때제때 내는 것이고 밸런스 액수를 아주 적게 유지할수록 유리하고요. 이런 차원의 밸런스가 남아서 매달 이자가 붙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치명적이죠. 매달 갚아버리고 낮은 밸런스 제로로 유지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딸은 이때 이 카드를 매달 가솔린과 지하철 카드를 구입하는 데만 사용했고요. 다 갚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던 딸이 이 단지 authorized user가 되고 secured credit 카드 신청 때 나온 크레딧 점수가 698이었습니다. 네 번째 스텝은 이렇게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서 3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3달만 지났더니 크레딧 점수가 737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버님 생각에 이 secure credit 카드는 사용을 중단하자고 결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몇 달이 지나고 크레딧 점수는 743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스텝인데요. 이렇게 몇 달이 더 지나고 돈이 세이빙스에 없어도 되는 일반적인 정규 크레딧 카드를 신청할 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에게 secured credit 카드를 더 이상 쓰지 말라 그러고 이 카드를 이슈해 준 같은 크레딧 유니언의 정규 크레딧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레딧 리밋이 $2,000짜리 크레딧 카드가 어프로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카드 사용도 그녀가 늘 해온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매달 사용한 것은 다 그때 페이오프하고요. 밸런스를 낮게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2,000 리밋의 10% 정도인 매달 $200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랬더니 렌더가 그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크레딧 리밋을 수천 달러로 더 높여주었고 가장 최근에 받은 파이코 점수는 810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전체 평균 파이코 점수는 718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4살 남짓한 이 젊은 여학생 여성이 810점까지 갖게 된 데는 불과
1년 남짓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신용등급, 크레딧 카드 점수를 말하는 파이코 측이 말하기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크레딧 점수라고 부르는 범위는 670에서 739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더 좋은 것이겠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좋은 크레딧 점수는 진정 필수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낮은 이자 모기지를 얻는 가능성을 높여주고요. 미국에서 집을 사는데 모기지 측면에 최소 500에서 700은 유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렌더가 요구하는 데 따라 좋은 크레딧 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집을 사는데 일반적인 컨벤셔널 모기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부분 모기지 렌더들이 최소한 점수 요구 조건이 62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류 이 모기지 요구 조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몇 개 예를 보면 FHA 홈론의 경우는 10%를 다운할 경우에 최소의 점수가 500 이상이 돼야 되고요. 3.5%를 다운할 경우에는 58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USDA 론의 경우는 이 공식적으로 크레딧 점수 요구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58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또 VA 론은 이것도 요구 조건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62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기지 론에 있어서 이자율과 또 페이먼트에 연관된 다양한 텀들이 본인의 크레딧 점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돈을 빌려주는 렌더 측에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위험도에 따라서 이자율을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레딧 점수가 낮아서 모기지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얻을 수는 있지만 이자율은 한층 더 높을 것이고, 그러니 모기지를 얻어 집을 새로 살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크레딧 점수를 좋게 먼저 만든 다음에 이렇게 더 낮은 이자율을 갖고 좋은 텀으로 모기지를 얻는 것이 몇 배 더 현명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앞에 말한 사회에 막 나온 24살의 젊은 여성, 부모님들이 현명한 전략으로 단 1년 만에 810점의 높은 크레딧 점수를 갖게 된 경우입니다. 정말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미국에서 대학 다녀본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금요일 오후 정도 되고 나면 캠퍼스 분위기는 다소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등록할 때 될 수 있으면 금요일 클래스를 피하면서 주말 시작을 좀 일찍 하려는 의도겠죠. 그런데 요새 브라운 유니버시티의 커리어 센터는 금요일에 아주 분주합니다. 이 안에 학생들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현재 어떤 직업에서 사람을 찾고 있고 또 인턴십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난 2년 동안 변화되고 있는 것이 마침내 이제 새로 문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워진 커리어 센터, 이 안에도 어드바이저 숫자도 13명에서 28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브라운 유니버시티의 이런 추세는 요새 대학들 전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변화입니다. 심지어 졸업한 뒤에 취직에 문제가 전혀 없을 이 최고 명문대를 다니는 학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학생들과 수많은 소비자들 사이에 이런 수요가 급증한 이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커리어 서비스 스텝진을 늘리고요. 또 여기에 할당되는 버짓도 증가시키면서 커리어 센터 디렉터의 위치를 리더십에서 최고 레벨로 승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프레시맨으로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학생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현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칼리지 오브 윌리엄 앤 메리에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5년 플랜으로 무장하면서 첫 직장부터 마지막까지 도움을 약속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교육계의 물결이 치기 시작했고 커리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캠퍼스 내 커리어 서비스 부서는 한쪽으로 쭉 밀려있는 장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진정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대학 교육 차원의 커리어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이 정통적인 교육의 일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수많은 대학들이 커리어 서비스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하면서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 진로 커리어 어드바이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예로 많은 대학에서 어드바이스를 한 곳에 모아놓기보다는 캠퍼스 곳곳에 이렇게 나누어서 위치해 놓으면서 특정 커리어나 전공에 따라서 관심 있는 분야에 모든 학생들에게 쉽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변한 것입니다. 오하이오주의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한 예가 있는데요. 커리어 캐탈리스트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에 맞추어서 커리어 커뮤니티를 캠퍼스 곳곳에 위치시켜놓고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캠퍼스 한 구석에 위치해 있는 대신에 이제는 캠퍼스 중앙에 일종의 커리어 코치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결과로 변한 것입니다. 또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도 다른 전공에 따라서 각각 커리어 커뮤니티를 만들어 따로 조언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멘토링 프로그램, 고용주 이벤트, 또 졸업한 동문들과 네트워킹까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변화를 만든 학교들 상당수 됩니다. 이렇게 큰 대학 말고도 그중에 미네소타주의 University of St. Thomas, 또 로드아일랜드주의 셀브 리지나 유니버시티 등 작은 대학들도 많습니다. 이런 커리어 센터의 때에 따라서는 이 안에 교수진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는 교수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교수들은 커리어 교육은 그들 임무가 아니라는 소수 의견도 있는 현실인데요. 본인들은 단지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지 커리어에 대해 가르치러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일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교수들도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는 부모들이죠. 대학에 자녀를 보낸 수많은 부모님들은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이 대학을 마치고 나서 어떤 직업을 갖게 개런티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당장 스튜던트 론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학생들의 부모가 요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분야가 졸업 후 취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들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유능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요새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특히 재정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학생 경우는 더할 텐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대학 측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맨날 듣는 인턴십 인터뷰 몇 개 받았느냐 등 지속적인 질문을 받고 소셜미디어에 오르는 클래스메이트들이 직장 오프를 받았다는 등등 이런 내용들이 본인에게는 모두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죠. 아리아나 팔로모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졸업하면서 법과대학원을 가려는 의도로 이 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커리어 센터 덕분에 새로운 커리어 방향을 생각하게 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무드 할락이라는 학생은 피직스 메이저로 들어와서 지금 PhD를 받고 언젠가는 나사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커리어에 대한 우려는 늘 지니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 내 변화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변화에도 대학도 이런 변화에 임하는 자세가 명확한데요. 졸업하고 만족해서 나가는 동문, 얼럼나이들이야말로 가장 학교의 기부, 도네이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룹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들이 받은 교육이 지금 현재 커리어를 갖게 되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2배로 낸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사회와 모교에 환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든다는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많은 대학들이 커리어 서비스 분야에 큰 무게를 두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대학들의 이런 변화는 대학 총장 아래 지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로 인해서 대학마다
졸업생들이 직장 제대로 잡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커리어 센터 디렉터로 온 노마 게라시가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녀의 공식 타이틀이 Associate Vice Chancellor가 됐다는 것이죠. 바로 승진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윌리엄 앤 메리 대학 커리어 서비스 스텝진 숫자도 거의 2배, 12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고요. 이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의 커리어 센터 치프 오피서인 캐틀린 파월 씨 역시 승진되면서 그녀의 공식 타이틀이 Associate Vice President가 된 것입니다. 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일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들의 투자에 명확한 리턴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큰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대학마다 커리어 센터, 커리어 서비스 센터들의 입지가 크게 달라진 게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